인류 문명사의 거대한 좌표계 위에 서서 관찰해보면 우리는 지금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격렬한 산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난 100년 동안 글로벌 부의 정점을 상징하며 세계 지정학적 명줄을 쥐고 흔들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머지않은 미래의 시대의 파도 속에서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것을 단지 이목을 끌기 위한 황당한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기저 논리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지구 경제의 금맥을 오랫동안 장악해온 중동의 검은 액체, 석유가 그 신성 불가침의 지위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연구의 핵심 심장부인 대전에서 전 세계 권력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게 될 이른바 빛의 혁명이라 불리는 기술적 격변이 조용히 싹트고 있습니다. 그 핵심 동력은 바로 1억 도라는 경이로운 온도를 품은 인공태양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만물을 태워버릴 수 있는 이 초고온 에너지를 48초 동안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실험실 안의 과학적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대국이 지하 자원을 무기로 에너지 독점을 행사하던 구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두뇌로 창조한 기술 패권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양의 시대가 막을 올렸음을 알리는 거대한 시대적 선언이었습니다. 글로벌 부의 진화와 지정학적 논리, 그리고 문명의 비밀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관찰자로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깊이 분석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적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린 역사상 가장 장대한 규모의 에너지 패권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심층 분석을 끝까지 인내심 있게 지켜본다면 미래 세계 경제의 작동 모델과 대한민국이 왜 이 결정적인 시점에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에 대해 천지개벽 수준의 인식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신화와도 같은 장면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전 세계를 달리는 수억 대의 자동차가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쓰지 않고 무더운 여름철 집집마다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서도 값비싼 전기요금 고지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할리우드 공상 과학 영화 속 허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환상적인 현실을 여는 궁극의 마법 열쇠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도대체 어떤 마력을 지녔기에 전 세계 초강대국과 거대 자본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과학적 논리로 설명하자면 광활한 밤하늘을 수억 년 동안 꺼지지 않고 수놓는 저 별들의 에너지 원천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소라는 극히 미세한 입자가 극한의 중력과 압력 환경에서 강력하게 충돌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물질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우주 창조의 규모와 맞먹는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인류는 지구라는 작은 실험실 안에서 이러한 우주의 심장 박동을 그대로 복제해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많은 분이 흔히 하는 오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핵융합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핵발전소와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 이용 방식은 핵분열로 이는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을 인위적으로 쪼개어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핵분열은 효율이 매우 높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폭발 위험과 수만 년 동안 처리하기 힘든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은 인류의 머리 위에 항상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핵융합은 문명사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속성을 보여줍니다. 가벼운 수소 원자의 결합을 기초로 하기에 장기적으로 유해한 찌꺼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까다로운 환경이 즉시 무너져 불꽃이 바로 꺼져버립니다. 이러한 내재적 안전성은 기존 원자력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기존의 핵분열 에너지가 한번 우리 밖으로 나가면
통제 불가능한 광폭한 냉수와 같다면 핵융합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화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가스레인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난제는 바로 1억 도의 지옥의 불꽃에 있습니다. 태양은 거대한 질량 덕분에 발생하는 엄청난 중력이 수소 원자들을 짓눌러 자연스럽게 핵융합을 일으키지만 거대한 중력이 없는 지구 환경에서는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바로 태양 중심부보다 7배나 더 뜨거운 1억 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철강 공장의 용광로에서 펄펄 끓는 쇳물의 온도가 고작 1500도 안팎인데 1억 도는 그보다 6만 배나 더 높습니다. 인간의 감각적 한계를 초월한 이 살인적인 열기 앞에서는 지구상의 그 어떤 금속이나 보석도 닿는 순간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미친 듯한 에너지를 도대체 어떤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요? 인류의 천재적인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막힌 해결책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어떤 실체적인 그릇도 이 온도를 견딜 수 없다면 에너지를 허공에 띄워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토카막 장치로 도넛 모양의 거대한 진공 고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장치 주변에 강력한 초전도 자석을 감아 자기장에 밀어내는 힘을 이용함으로써 플라스마 상태인 1억 도의 화구가 진공실 벽에 닿지 않도록 중심에 띄워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 미시세계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 용기를 만든 셈인데 이는 인류 공학사에서 가장 절묘한 구상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진짜 도전은 늘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억 도의 고온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전 세계 천재 과학자들의 머리를 하얗게 세게 만든 진짜 문제는 이 야생마처럼 요동치는 플라스마를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였습니다. 이 상태의 플라스마는 극도로 불안정해서 자기장 내부의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순식간에 궤도를 이탈해 벽에 부딪히고 온도가 급강하며 꺼져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유럽, 일본의 과학 강국들이 앞다투어 도전했지만 겨우 1위 초를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전에 위치한 한국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스타는 전 세계 과학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억 도의 플라스마를 무려 48초 동안 안정적으로 가두는 데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48초라는 시간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무거운 줄을 가느다란 칼끝 위에 세워놓고 거의 1분 동안 평온함을 유지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48초는 플라스마 내부의 혼란스러웠던 입자 흐름이 드디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질서에 순응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인류가 임계점을 넘어 태양의 야성을 길들이기 직전임을 알리는 뜨거운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무기로 강대국들이 즐비한 이 레이스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한국 과학자들이 갈고 닦은 경쟁국들을 전율케 할 두 가지 비밀 병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기 저항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초전도 마그넷입니다. 기존 기술이 과열로 인해 쉽게 지치는 구형 엔진이라면 한국의 초전도 기술은 24시간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내면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영생의 엔진과 같습니다. 극저온 상태에서 강한 자기장을 제어하는 이 초격차 기술은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가두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병기는 텅스텐 디버터라 불리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토카막 내부에서 지옥의 불꽃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불순물을 걸러내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 국제적으로는 탄소 소재를 주로 사용했지만 탄소가 스펀지처럼 연료를 흡수해버리는 단점 때문에 효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2024년 과감하게 금속계에서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텅스텐 방호벽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소재는 연료를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만 도의 열 충격을 정면으로 받아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 까다로운 소재를 가공하고 조립하는 세계 최고의 공정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강렬한 자부심이 느껴지시겠지만 진짜 충격적인 논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융합 상용화 일정을 당초 계획했던 2050년에서 2035년으로 무려 15년이나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전쟁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국가급 초대형 프로젝트의 일정을 15년이나 단축한 배경에는 전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촉매제는 바로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에너지의 블랙홀입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한 답변 하나를 내놓기 위해 소비하는 전력은 일반적인 검색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거대한 전력 포식자로 변해가는 지금, 전통적인 화석 연료나 불안정한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 지구적인 탄소 중립이라는 정치적 올바름과 인공지능 연산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갈증 사이에서 핵융합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부족을 동시에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것은 과학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거대 자본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샘 올트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거물들은 이미 수조 원의 자금을 핵융합 스타트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또한 국력을 총동원하여 2035년을 목표로 독자적인 핵융합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100년의 국운을 결정할 이 혈투의 장에서 대한민국이 만약 2050년이라는 과거의 시간표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하여 승자에게 천문학적인 특허료를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과감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국제적 각축전 속에서 한국은 무엇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는 것일까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판을 뒤흔들 절대적인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핵융합 산업은 고도의 설계 도면에도 의존하지만 그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도면을 실제로 깎고 두드려 거대한 기계로 만들어내는 제조 신기술이야말로 핵심 경쟁력입니다. 미국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설계자라면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세계 최강의 에너지 파운드리, 즉 제조 센터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TSMC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뽐내듯 미래의 인공태양 건설 시장에서 한국산 제조 기술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7개 선진국이 힘을 합쳐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과학 프로젝트인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 즉 이테르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핵융합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진공용기는 현대중공업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밀 공법으로 기한 내에 납품해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기술적 한계나 공기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을 때 오직 한국 기업만이 약속을 지키며 고품질의 산업적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초전도 선제는 고려제강의 자회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초고압 전원장치는 다원시스가 담당하고 뜨거운 열기를 견디는 텅스텐 핵심 부품은 비천테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선 원자력 반도체 분야에서 단련된 끈질긴 제조업 유전자가 이제 핵융합이라는 무대 위에서 지배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술적 세부 사항에서 벗어나 이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세계의 계급 구조가 어떻게 뒤바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를 되짚어보면 본질적으로 지하에 묻힌 자원을 쟁탈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100년 전 에너지의 축이 석탄에서 석유로 이동했을 때 중동의 사막 국가들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를 주름잡는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도 거대한 공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모래바닥에 빨대를 꽂기만 하면 달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시대에는 이러한 지대 중심의 논리가 완전히 재설정될 것입니다. 핵융합의 주요 연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바닷속에 널려 있습니다. 바닷물 한 통에서 추출한 에너지는 수백 리터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는 땅 밑에서 솟아나오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정교하게 빚어내는 기술적 산물이 될 것입니다. 과거 자원 빈국이라는 이유로 서러움을 겪으며 산유국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석유만을 믿고 사막 위에 호화로운 왕국을 세웠던 산유국들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가 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쓰임새가 있겠지만 인류 문명의 심장인 전력 생산 분야에서는 완벽하게 퇴출당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건설에 열을 올리고 관광과 정보기술 분야로의 전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다가올 파멸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전 사우디 석유 장관 야마니는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듯 석유 시대도 석유가 부족해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바로 한국의 인공태양 기술입니다. 물론 2035년으로 가는 길 위에는 여전히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장치 내부에서 자연계의 희귀한 삼중수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수십 년 동안 1억 도의 고온과 중성자의 파상 공세를 견뎌낼 궁극의 소재를 개발해야 하며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정비할 초정밀 로봇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난제들은 산처럼 쌓여 있어 평범한 이들을 주춤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언제나 죽음의 계곡을 가장 멋지게 그리고 완벽하게 넘어선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하겠다고, 조선소를 짓겠다고, 독자적인 원자력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 엘리트들은 비웃으며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해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핵융합 또한 이 논리를 따를 것입니다. K스타를 통해 1억 도의 불꽃을 다스리는 기술적 토대를 닦았고 이테르를 통해 세계 최고의 제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흔들림 없는 국가적 투자와 국제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안목, 그리고 세계 시장을 장악할 끈질긴 외교력뿐입니다. 100년 전 세계의 권력 지도는 석유를 가진 자들에 의해 그려졌지만 다가올 100년의 지도는 태양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자들에 의해 다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란하고도 냉혹한 역사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꼿꼿한 모습이 서 있을 것입니다. 2035년 새로운 인공태양이 대전의 밤하늘 위로 떠오르는 그 순간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겪어온 에너지 결핍의 공포를 끝내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문명을 구원한 위대한 국가로 역사에 기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미래에는 에너지가 거의 무료에 가까워지고 오염은 사라지며 기술이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별들의 위치를 바꿀 만큼 거대한 이 혁명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운명을 바꿀 맥동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러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투자 지도와 인생의 선택지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곧 다가올 핵융합 시대는 우리의 부의 논리와 삶의 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하게 될까요? 선구자로서 여러분의 통찰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변동성 큰 세상에서 숨막히는 지정학적 맥락과 경제적 진실을 포착하고 싶다면 이 치열한 지식 전쟁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에너지 패권 전쟁 속에서 펼쳐질 대한민국의 화려한 반전과
인공 태양이 비추는 전대미문의 신시대를 우리 함께 목격합시다.